아주 순수하게 지금 온램퍼 기능과 거래소의 차이점, 요거를 파고들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코인 커피 마시는 남자 화알납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나요? 지금 거래소의 가격 떨어져가지고 지금 파탱파탱 카페 하면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자, 썸네일 보셨죠? 나는 과연 파이의 가격에 투기를 한 코인러인가? 혹은 파이의 가치에 투자한 파이오니어인가? 가려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게 모르긴 몰라도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이건 개인적인 사연입니다. 개인적인 마인드고 개인적인 판단이고 다 개인적인 가치관이며 모든 게 개인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지금 불안하거나 빡이 치거나 혹은 전혀 흔들림이 없거나 앞으로 파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거나 개인 차이입니다. 개인 차이. 자, 이 시점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 파이 꽉 붙잡으십시오, 파이 매수하십시오, 파이 팔지 마세요, 노노 안 합니다. 자, 개인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싸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왔느냐, 자,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1년 이제 됐거든요. 1년 됐는데 파이 유튜브를 한 지 1년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마다 파이에 대한 주제, 파이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다 달랐는데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고 지금 집중해서 보는 게 뭐냐면 파이 지갑에 들어온 온램퍼 기능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많이 파고들고 있는데요. 저번 마지막 시간까지도 그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심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디테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뉴스 기사라든지 비트코인의 어떤 고래들이 얼마나 움직였다 이런 내용 아닙니다. 이런 내용 아니고 아주 순수하게 지금 온램퍼 기능과 거래소의 차이점, 요거를 파고들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코인러들의 세상이 가고 일반인들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냐, 혹은 거래소랑 온램퍼 기능이랑 같이 가는 세상이 올 것이냐, 아니면 이 온램퍼 기능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 코인 시장이 커지는 세상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오늘 그래서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보여드릴 게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를 보여주기 전에 트랜스파이가 들어왔잖아요. 뱅샤 말고 항상 이거 코어팀은 이렇게 생뚱맞게 잘합니다. 뱅샤랑 온램프 닷머니 이 두 개를 먼저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었죠. 뱅샤가 먼저 들어왔구나.
근데 온램프 머니라는 앱이 활성화 안 됐는데 용어는 온램퍼라고 쓰고 위에 아우디 짭 온램프 머니 온램퍼 그게 먼저 보여주면서 이거 뭐지? 애매한데? 했는데 갑자기 트랜스파이라는 게 쑥 하고 치고 들어왔어요. 깜빡이도 없이. 그러면 이것도 알아봐야죠. 또 그 다음 전개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트랜스파이라는 회사를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특이하게도 미국하고 연관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여러분, 이 회사가 특이합니다. 유럽입니다. 유럽인데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 제가 조사한 바로는 리투아니아인데요. 그래서 이 회사의 팀 대빵 봐야죠. 대빵이 누군지 봐야죠. 그리고 어떤 나라,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자, 첫 번째 여기 보면은 chief로 나옵니다. chief commercial officer입니다. commercial officer. chief가 뭐죠? 우두머리급이죠, 그죠? 근데 여기 성을 보세요. 후앙입니다. 후앙. 우리나라 사람들 황은 이렇게 쓰지 않죠. 자, 중국 사람으로 보입니다. 중국 사람이 오너급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Chief Commercial Officer입니다. Commercial. 네, 레지던셜이 아니고 커머셜입니다. 커머셜이 더 크죠, 그죠? 비즈니스 쪽이니까.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쭉 보면은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초이 보이죠, 최. 그러나 이 사람들의 국적은 어딘지는 몰라요. 봤을 때 이민자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어쨌든 한국 DNA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나오는데 특이한 거는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요쪽 국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럽인으로 보이는 멤버들도 있습니다. 팀 멤버들도 있는데 그분들보다는 여기에 있는 직책이 있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어찌됐든 아시아권이다. 공통점은 다 아시아권이다. 그러나 베이스는 유럽, 리투아니아인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또 미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입니다. 중요한 거는. 자, 이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갑자기 쑥 하고 깜빡이도 없이 끼어들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릴 게 아니라 그러면 파이가 디지털 화폐가 된다라는 전제로 기준으로 보고 거래소가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 온램퍼, 오프램퍼 기능이 이제 세상을 지배를 할 것이다. 라는 추측을 저는 해보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코인러보다 일반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인분들은 거래소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디지털 화폐 시대가 지금 열렸죠. 지금 열린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쉽게 수압 기능이나 사고 파는 그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앱들을 훨씬 더 많이 채택하게 되면은 결국 거래소랑은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이 안 돼요. 일반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 화폐로서 사용하는 사람들이랑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소의 코인러들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파고들어 봤는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뭘 조사해 봤느냐? 각 나라의 그 화폐, 예를 들어 호주 달러의 100불을 기준으로 해서 유로로 하면 얼마? 환율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베트남 동으로 하면 얼마? 미국 달러로 했을 때 100불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그 온램퍼 기능에다가 적용을 시켜봤더니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의문을 풀지를 못했는데요. 신기한 거는 팩트 알려드립니다. 자, 유로. 먼저 유로를 보시면은 같은 시간대에 최대한 빨리 딱딱딱딱 넣어본 겁니다. 보면은 중요한 거는 같은 호주 달러 100불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금액으로 저번 라방에 말씀드렸죠.
더 정확하게 해보려면은 같은 금액으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해봤습니다. 유로가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요, 호주 달러 100불이면은 55.91 유로입니다. 자, 환율은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전 세계 환율이 똑같습니다. 이게 고정 환율이 정해놓은 은행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죠? 은행 고시 환율이라고 되어 있죠. 은행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은행 고시 환율로 호주 달러 100달러를 주면은 유로 달러 55.91 유로를 바꿔줍니다, 그죠? 자, 그거를 똑같이 적용해 봤습니다. 유로 달러로 주고 가치는 호주 달러 100불의 가치가 55.91입니다. 이거를 주고 파일을 몇 개를 살 수 있나 넣어봤더니요, 뱅샤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밑에 퍼센테이지 틀려지는 거 있죠? 마이너스 3.84% 이거 있죠? 요것도 여러분 시간마다 달라지고 계속 바뀌고요. 재밌는 거는 금액마다도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일을 1000불치 사느냐, 10,000불치 사느냐, 10불치 사느냐 퍼센테이지가 확 달라집니다.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많이 할인해주는 그런 개념이 적용돼 있어요. 요것도 재밌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할 때 뭐 100만원치 사는 거랑 1억치 사는 거랑 뭐 1억치 사면은 더 뭐 보너스처럼 끼워주고 안 그러죠? 거래소는 그런 거 없죠. 요것도 다른 점입니다. 자, 무한 자유 경쟁에 준하여서 이런 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거래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세상의 그 시장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래소는 적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도매하시는 분이랑 소매하시는 분이랑 물건 값을 똑같이 떼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똑같이 주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자 보세요. 181.29 파일을 유로 달러 55.91 유로를 주면은 뱅샤에서 181개 하고 0.29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로 호주 달러로 적용을 하면요, 180.57개 줍니다. 개수가 다릅니다. 자, 이게 뭔 말씀이냐면 지금 환율로 은행 고시 환율로 호주 100달러가 유로로 55.91이라고 그랬죠.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같은 돈인데 같은 돈이에요. 은행이 지정해준 환율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가치를 다르게 매깁니다. 180.57개를 줍니다. 호주 달러로 주면. 이해 가십니까? 호주 달러 100불치 주고 뱅샤를 통해서 파일을 사는 거랑 유로 달러 같은 호주 달러 100달러치에 55.91 유로를 주면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다르게 줍니다. 화폐의 가치를 나눠놨어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유로랑 호주 달러랑 차이가 안 났죠.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동 지금 현재 55.91 유로를 주면 보면은 168만 5717.91 동을 줍니다. 요거 은행 고시 환율입니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 그런데 이거를 넣어봤더니 여러분 177개 줍니다. 177개밖에 안 줘요. 자, 유로 181.29 무려 4개 차이 납니다. 4개 차이 좀 더 나네요. 달랑 우리나라 돈으로 9만원치를 사는데 여러분 9만원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9만원치를 사는데 파이가 4개나 차이가 납니다. 자, 더 많이 사면 아까 더 많이 적용해준다 그랬죠. 더 차이 나겠죠. 결국 몇십 개씩 막 차이 납니다. 몇백 개씩.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예민하게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됩니다. 나라마다 화폐의 가치를 구분 지어 놓은 것 같은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 저번 시간에는 뱅샤랑 트랜스파이랑 또 나라마다 다르고 다르게 적용을 해주죠. 같은 앱인데
호주에서는 호주가 여러분 뱅차 호주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리투아니아 이 지금 트랜스파이가 리투아니아 유럽의 베이스로 돼 있는데 그러면 유로 달러를 주고 호주에서 만약에 구매를 하면 뱅샤를 통해서 했을 때 호주 배경인 뱅샤가 훨씬 더 많이 쳐줬잖아요. 그러면은 유로 달러를 주고 사면 어떻게 될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유럽 배경으로 되어 있는 게 트랜스파이. 그래서 같은 금액을 넣어가지고 그럼 트랜스파이가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좀 낮아질라나? 유로 달러를 줬으니까 유럽 거니까 트랜스파이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 기준 뱅샤가 호주에 기반을 두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쳐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이거 안 맞아요.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기준인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제가. 지금 근데 확실한 거는 나라마다 은행이 고시한 환율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데 이 앱에서 수압이나 돈을 주고 실제 실물화폐를 주고 파이를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라마다 등급이 있는 것처럼 파이 개수를 다르게 줍니다. 같은 앱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얼마치를 사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낼 게 아닙니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요건 그냥 알아낸 거예요. 알아낸 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자, 여러분. 거래소에 들어가서 파이가 변하는 속도, 파이의 가격이 변하는 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2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2분 동안 뭐 그거는 뭐 거래량이나 그때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거래소에서 2분 만에 변동하는 그 비율입니다, 비율. 거래소에서는 시간을 보시면은 여기 3시 27분에 캡처를 했습니다. 그때 파이 가격이 0.3503입니다. 0.3503. 거래소에는 막 초단위로 막 움직이죠. 가격이. 거래량이 많으면 초단위로 막 움직이잖아요. 2분 후에 0.35입니다. 2분 만에, 물론 2분 안에 더 많이 움직인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줘서 결국은 2분 후에 0.0003 달러 파이 가격이 차이가 났어요. 자, 이거 왜 설명드리느냐? 자, 온램퍼를 보겠습니다. 자, 온램퍼는 2분 동안 측정을 해봤거든요. 자, 3시 25분에 호주 달러 100불을 주면은 파이 176.5개를 줍니다. 508276개를 줍니다. 자, 2분 후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자,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체감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어치를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1,000만 원어치를 파이를 산다. 그럼 거래소에서 2분 만에 변동되는 그 차이를 계산해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고작 0.0003이라는 달러라는 차이가 났는데 1,000만원치로 계산해보면 파이 개수가 무려 25개가 차이 납니다. 자, 1억치 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차이 나겠죠. 파이 코인의 개수가 차이 나겠죠.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테더를 사가지고 24시간 기다렸다가 사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게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행에서 막 며칠 잡아두고 막 이런 거 부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원하는 그 시세에 원하는 타이밍에 바로 구매할 수가 없다. 이거 왜 시스템이 그지같이 만들어놨지? 왜 저것들이 지 마음대로 룰을 만들어서 잡아놓고 막 지금 환율이 바뀌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뭐지? 했거든요. 자, 하루를 잡아두죠.
복불복입니다. 테더가 가격이 뭐 파이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살 수도 있고 적게 살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많이 산다 적게 산다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리스크입니다.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가지고 거래소들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개인이 거래하는 거는 예를 들어 몇 천만 원, 1억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돈으로 거래를 하는데 24시간 잡아두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익으로 벌어들인 돈이 거래소가 엄청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일반인들은 몰라요. 일반인들은 거래소를 사용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뭘 시사해 주느냐. 2분밖에 안 되지만 트랜잭션 하는 시간, 돈 입력하고 하는 시간 여러분 10초, 20초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세로 바로 적용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바로 제 통장에 들어오고 제 지갑에 파이 지갑에 바로 들어오고 바로 이건 뭘 얘기하느냐? 신뢰의 문제입니다. 리스크가 없어요. 불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수수료가 얼마나 더 비싸고 이거는 나중 문제고요. 분명히 제가 예상을 하는데 거래소 가격보다는 파이의 가치를 높게 쳐줄 거라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거래소의 그 무리와 이런 브릿지를 사용하는 그 앱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와 전쟁입니다. 이 전 세계의 화폐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 누가 먹느냐거든요. 당연히 거래소 가격보다 잘해주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적게 하든지 여러 가지 뭐 마케팅 방식이 있겠지만 결국은 자유 경쟁이 될 건데요. 될 건데 여러분 재밌는 게 사람들의 심리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집 앞에 걸어 나가서 왕복 4차선 신호등 기다렸다가 건너서 한 2분만 걸어가면은 자그마한 동네 마트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안 건너고 집 바로 밑에 50m만 가면은 편의점이 있단 말이에요. 편의점이 비싸다는 거 알죠? 근데 여러분 사람 심리가 참 재밌습니다. 아니 콜라 한 캔 사러 가는데 신호등 기다려서 건너가지고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뭐 60원 70원 비싼 거 아는데 편의점 가서 콜라 사 마십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물을 판매한다라고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논란이 좀 있었죠. 누가 물을 사 먹어? 지금 물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 파는 곳이 없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느냐? 수수료 거래소 이용하는 코인러들 자꾸 수수료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이 거래소를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거래소 시스템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 앱을 알아차리고 하다가 그 수수료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들이 거래소 가입을 하고 자기 뭐 이렇게 뭐 등록하고 이메일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시세 보고 뭐 내려가니 올라가니 막 초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지금 일반인들 바빠 죽겠는데 코인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거기에 거래소 들어가가지고 그거 수수료 몇 분 아끼자고 할까요? 앱에 들어가서 은행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이 브릿지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은행 같은 개념입니다. 은행이에요. 변동률을 보세요. 리스크가 없어요. 지금 딱 보고 얼마네? 몇 개 해서 몇 개 바꿔야 되겠다. 현금화해야 되겠다. 띡띡띡띡띡 정정기 띠링 끝. 거래소 처음에 가입하고 등록하고 시세 보고 내일 살까 오늘 살까 1시간만 있으면 오르는데 왔다 갔다 그래프가 막 2분 만에 막 이거는 리스크와 신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는 각자 판단하시고요. 8월 둘째 주, 8월 셋째 주가 이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픈하겠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중국이 8월 달에 KYC랑 마이그레이션이 폭발할 것 같다라고 중국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봐야 될 점.
나라의 그 돈, 은행 고시 환율이 아니라 돈의 어떤 가치를 구분을 지어준 듯한 느낌을 주는 이 특이한 시스템. 유로가 같은 100불치를 줘도 파이를 더 많이 준다. 이게 나중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파이가 이제 기준이 된다. 파이가 변하지 않는 화폐 기준이 되고 각 나라의 오래된 화폐들은 결국은 사라질 것이므로 나라마다 가치를 다르게 구분 지어 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타르타.